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참 많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도 내내 인상만 쓴 채 별다른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사를 가기 전 남편이 당부하듯 말을 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인사를 가기 전 남편이 조용히 당부했거든요. 집에 인사 가면 엄마 말투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어머님 말투가 왜? 아들이 돼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남하고 비교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거든. 정말? 그런 말 계속 들으면 기분 엄청 나쁘던데. 맞아.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엄청 고통받고 살았어. 한마디로 그냥 습관처럼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거든.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도 막 비교하고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언지를 주는 거야. 혹시나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근데 어차피 따로 나와 살 거라 자주 마주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라며 남편이 뜸을 들이고 있는 모습에 제가 대답을 재촉했지만 입을 꽉 다물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민수 씨가 그러니까 걱정되잖아. 그게 전에 내가 전 여친 얘기한 적 있었잖아? 아, 그 부잣집 딸이었다던 사람? 그 사람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는 거야? 라며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남편과 만나고 얼마 뒤 남편이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전 여친은 대학 때 만나서 꽤 오래 사귀었지만 전 여친의 갑질로 인해 헤어졌다고 했거든요. 글의 흐름을 위해 남편의 전 여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에 자세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친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을 돈으로 올가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전 여친을 집까지 바래다 주거나 하면 마치 차비를 주듯 돈을 줬다네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은 전 여친이 남편에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야, 내가 들어보니까 대전에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내일 거기 가서 밥 먹고 올까? 대전? 내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 엄청 맛있는 맛집이 있다나 봐. 그래봤자 다 비슷비슷하던데. 그래도 꼭 가보고 싶단 말이야. 같이 가줄 거지. 바람 쐰다고 생각하고 가지 뭐. 당일치기로 대전을 다녀왔다는데요. 올라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자 전 여친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며 말을 했다네요. 오늘 수고 많았어. 이건 수고했다고 주는 거니까 받아. 자기야, 우리 둘이 데이트한 건데 무슨 돈을 주고 그래. 자기가 운전기사 해준 건데 받아도 돼. 아니야, 진짜 괜찮아. 오늘 밥값도 자기가 계산했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라며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을 했다는데요. 순간 전 여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답니다. 자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다 좋은데 말이야. 가끔 보면 자격지심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겠어. 그렇잖아. 자기네 집이 부자도 아니면서 돈을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고상한 척을 하고 그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했거든. 사실 난 우리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까짓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괜히 내 앞에서 자존심 부릴 생각하지 말고 자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주변에 나 같은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있기나 해? 저번에도 자기 친구들한테 근사한 밥 사주니까 다들 허리까지 숙이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봤지? 내가 돈을 쓰면 자기도 그 정도 태도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닐까? 라며 남편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 이야기를 듣던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받고도 왜 계속 만난 거야? 걔가 고단수였던 게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엄청 잘했거든. 그럼 어머님도 만나 뵌 거야? 어느 날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싶다고 하면서 고급 호텔을 예약했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고급 호텔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그 뒤에도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보다 엄마가 전 여친을 더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
내가 헤어졌다고 했을 때 엄마가 대성통곡까지 하면서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건가? 라며 제가 무심결에 물었는데요. 남편이 차가운 표정으로 한쪽 입꼬리를 올리더니 대답했어요. 정은 무슨 정이 들었겠어. 맨날 돈 줬으니까 좋아했던 거지. 뭐? 그럼 어머님께도 돈을 드렸던 거야? 돈도 많이씩 드렸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아버지한테도 드렸다는데 아버지는 정중하게 사양했고 그 돈까지 엄마가 받아 챙겼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헤어지기도 쉽지 않았어. 그냥 연인 관계였다기보다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였다고 해야 할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배가 불렀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건 평범한 연인 사이가 아닌 거잖아. 난 불편하고 싫더라고. 내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긴 해. 근데 만약 전 여친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해봐.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 게 분명하잖아. 살면서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 여친에 대한 감정이 차갑게 식었다 보니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둘 다를 위해서 그만해야겠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전 여친이 나한테 돈을 입금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하더라고. 뭐? 그 와중에도 돈을 입금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가는 사람 안 잡는다고 하면서 살면서 돈이 많이 아쉬워서 자기가 생각날 거라고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 그 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종처럼 부리고 있다는 소리는 들은 것 같다. 근데 헤어지고 난 뒤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랑 결혼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암튼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난 뒤 나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는데 엄마가 울고불고 다시 만나라고 하면서 머리 싸매고 누워버렸지 뭐. 라며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이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또다시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제가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 엄마가 비교하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전 여친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머님은 지금도 전 여친을 못 잊고 계신 거란 말이야? 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지금도 가끔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보고 모질이라고 화를 내더라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고 남편이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는데요. 시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님이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눈치까지 보는 모습에 남편이 어머님을 오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 역시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님은 수시로 제게 전화를 해서 시댁에 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주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올 때 망고 좀 사와라. 망고요? 그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망고가 땡기니까 꼭 사와야 한다. 라는 말에 백화점에 가서 망고를 봤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배송으로 망고를 시켜서 가져다 드렸는데요. 망고를 보던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이 망고 어디서 산 거니? 요즘은 새벽 배송이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샀어요. 나름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거기다 마침 세일도 해서 잘 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줄 과일을 세일 상품을 샀단 말이야? 백화점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세일 상품을 샀단 말인 거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시어머님이 울상까지 짖는 모습에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백화점 망고는 비싸도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과일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평생 싸구려 과일만 먹었으니 알턱이 있겠어? 난 이런 싸구려 과일 안 먹을 거니까 갈 때 가지고 가라. 라며 시어머님이 망고를 봉지에 담아 발로 쓱 밀었는데요. 참고만 있던 남편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우리 처지에 그 비싼 백화점 과일을 먹게 생겼어? 그니까 왜 없는 집 여자랑 결혼을 해서는? 라고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말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던 것인지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듯 시어머님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러고 나면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이
죄인 마냥 사과를 했기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사사건건 시비를 못 걸어서 안달이 난 것 마냥 시비를 걸어댔어요. 어느 날은 또다시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반찬 해놨으니까 반찬 가지고 가라. 라는 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반찬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저희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어서 앞으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넌 힘들게 만들어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힘들게 만드셨을 텐데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도 많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요. 해주면 주는 대로 먹지. 돈도 없으면서 꼭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에 남편이 다시 발끈했지만 제가 급히 말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제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반찬 얼마나 먹었니? 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말 돌리지 말고 얼마나 먹었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네? 사진을요? 얼마나 먹었는지 봐야겠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들 싹 다 꺼내서 사진 찍어서 보내란 말이야. 어머님, 제가 그동안 기분 나쁘실까봐 꼭 참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가 반찬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반찬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니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반찬이 너무 짜서 그이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물론 제 입맛에도 잘 안 맞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럼 다 버렸다는 말이야? 물론 버리진 않았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라며 제가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 또한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말을 돌려서 제게 다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나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다른 며느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간다고 하던데 넌 어쩜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든 거니? 전에 우리 주아는 말이다. 얼마나 자주 찾아와서 날 챙겼는지 모른다. 그러니 내 입장에선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어머님, 저 바빠서 이만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또다시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인지 남편도 조용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모습에 결국 저는 회사 일을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게 됐어요. 물론 시어머님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냥 모른 척한 채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자 시어머님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님이 손주가 보고 싶다고 어찌나 울며불며 말씀을 하시던지 다시 왕래를 했지만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또다시 비교를 하며 막말을 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발길을 끊다시피 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님만 제외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가씨, 다음 달에 아버님 환갑이잖아요. 가까운 친척분들만 모시고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뒤에는 가족끼리 여행이나 다녀왔으면 하시던데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새언니가 착하고 성격도 좋다 보니 새언니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찬성이었거든요. 부모님도 딸보다 새언니가 더 믿고 의지가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에게 아빠 환갑 이야기를 했고 아빠 환갑을 앞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보니까 곧 사돈 양반 환갑인 것 같던데 맞지? 아버님, 그걸 기억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양반 환갑인데 당연히 기억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을 좀 보내줄 테니까 식사 대접해드리렴. 아니에요, 아버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며느리가 예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시아버님의 말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빠 환갑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새언니가 예약했다던 식당으로 가자 그 자리에 시어머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놀라서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왜 있긴 왜 있겠어. 사돈 환갑인데 축하해드리러 왔지.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여기로 오면 어떡해. 혹시 아버지도 오신 거야? 네 아버지는 바쁜 것 같아서 혼자 왔어. 뭐하고들 있어. 여기 와서 앉지 않고. 시어머님이 손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에 시어머님 곁으로 갔는데요. 순간 남편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친정가족들은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구석으로 가서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사돈이 전화를 해서는 니들한테 돈을 보냈다고 하길래 내가 고맙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환갑날 잔치를 하냐고 묻길래 그냥 친척들이랑 같이 식사나 할 생각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어디서 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장소랑 시간을 말해줬거든. 근데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지 뭐니. 우리도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신다고 오셨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 지금 이 자리가 어머님이 낄 자리가 아닌데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어이가 없을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이 밥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색하지 말고 있어. 라며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 옆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 식사를 할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밥을 먹던 엄마 입에 뭔가가 묻었던 것인지 새언니가 냅킨을 건네며 살짝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입가에 묻었어요. 이걸로 닦으세요. 그래? 여기 말이니?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라며 새언니가 닦아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는 성격도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니까. 올케는 이런 며느리를 봐서 좋겠어. 젤로 부럽다니까. 그러게요. 저도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며느리를 받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엄마가 한박 웃음으로 대꾸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은 며느리 잘 봐서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며느리를 잘 못 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놀란 채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순간 엄마뿐만 아니라 앉아있던 친척들 시선이 시어머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 내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부럽다고 한 건데 왜 발끈하고 난리야.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부러워서. 그만하라니까. 사돈, 제가 말입니다. 요즘 사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죠. 시댁이랑 영 끊고 살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편했다고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새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아가씨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지요. 거기서 가장 잘못한 걸 고르라고 하면 시댁에 발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자주 가서 밥도 먹고 그런다고 하길래 제가 밥 좀 먹고 가라고 하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니까요. 거기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반찬 좀 다시 만들어줄까 해서 남은 거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정색까지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지 뭡니까? 근데 그 와중에 사돈은 좋은 며느리를 봤으니 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새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를 부르시니까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오라가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살짝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한테도 자주 오라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짜증내는데 며느리는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께서 현명하신 줄은 알았지만 그 말씀 듣고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같이 현명한 사람이 돼야겠다 싶었고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자주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내가 밥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한 건데 그게 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고 싶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어머님은 반찬도 막 싸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 혹여나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님을 엄청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우리 어머님 같이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제 사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돈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께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아가씨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가씨,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런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어쩜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가씨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 대우나 받고 있었던 거예요. 라며 새언니가 갑자기 냅킨으로 눈물까지 훔치며 말했는데요. 내내 듣고 있던 고모도 끼어들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말이 맞지.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오라가라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우리 때야 시집살이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도 절대 연락 안 하거든. 고모가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 새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역시 저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가족만큼 훌륭한 가족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며느리가 시댁에 잘하는 집들을 보면 시어머님 인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돈어르신께서 저를 칭찬하실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을 칭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잘해주셔서 저도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새언니가 어찌나 큰 소리로 말을 하던지 시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이 속이 안 좋다며 식당을 나가는 모습에 택시를 잡아들이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가족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인지 엄마가 남편을 위로했고 새언니도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언니 말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그 이후 시어머님이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찾아가도 더 이상 비교를 하거나 막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도 크게 불편할 것이 없었기에 아들을 데리고 자주 시댁에 갔고 그제서야 뭔가를 깨달았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더욱 조심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얘, 요즘 사돈이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지 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 시어머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좋아하냐는 등 그런 걸 묻고 있다니까. 어머님께서 엄마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단 말이야? 진짜 많이 변하셨다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던 거였구나. 그랬다니까. 어제도 전화를 해서는 내 덕분에 네가 잘한다고 고맙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우리 때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하대하고 그랬잖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웠으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안사돈이 노력하는 만큼 너도 잘해드려. 사실 주변에 보면 노력조차 안 하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라는 엄마의 말에 저도 약간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제게 음식 간을 봐달라고 하는 모습에 참 많이 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